동시호가 구간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장, 오늘장 개장까지 7분여 남아있는데요. 지수 상황 호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물 강보합 어제처럼 좀 비슷하게 강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양대 지수는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약보합보다 조금 더 낙폭이 벌어집니다. 코스피가 0.43%의 하락세 출발 예상되면서 234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47% 하락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713.94포인트 선에서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오늘 두 분 전문가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장 어떤 종목 보실 건가요? 예, 오늘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골라봤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 방산주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좀 차트상으로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오는 분위기고요. 일단 그 FA50이 폴란드 외에도 지금 여러 군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이집트, 콜롬비아 이쪽에 지금 추가 수출 가능성이 지금 고조가 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고요. 또 10월 달에 미국에 이제 ACC가 ATT 이제 경비행기 쪽에 추가 도입 계획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가 굉장히 유력하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또 이제 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실적은 이제 항공기 부품 쪽으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견인을 좀 해주고 있고요. 플러스가 지금 완제기 쪽에서는 수출 잔고가 지금 누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2, 3년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 이익률 좀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레벨업이 될 거를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다른 항공주들보다는 조금 덜 나왔는데 요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급반등이 나왔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권 때문에 이제 나왔다면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건이 단기 모멘텀이 부각되는 게 없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내년도 실적을 본다면은 이 종목도 한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 시초가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6만 원 살짝 아래 5만 7천 원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올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의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의 다변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입니다. 하락 출발 소폭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는 5만 7천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의 관심주도 볼게요. 전문가님. 엑셈입니다. 네, 엑셈 어떤 포인트 있는 종목일까요? 엑셈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 전문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지금 주요 고객사로는 대형 금융사, 대기업, 그다음에 주요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 추가 확보로 인해서 증설과 유지 보수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대부분의 실적이 4분기에 발생하는 구조로 실적 성수기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잠시 보시면요. 작년 12월에도 엑셈은 매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230억으로.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도 역시 4분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성수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먼저 주가 움직일 가능성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올해 사상 또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엑셈 실적 성수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4분기 좀 우려가 높은 시점에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양한 IT 환경 쪽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4,600원 선, 손절가는 3,4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종목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특징 잡히시나요? 예,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 있게 지금 잡히는 어떤 종목들은 없고, 단지 이제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하락한 종목도 있고 또 빨간불 들어온 종목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 전체가 이런 이제 동시효과에서 이런 이제 모양새들을 보인다는 거는 시장 전체가 지금은 거의 눈치 보기성이고 어느 한 군데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 일단 시작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빠져 시작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며칠 동안 좀 견조했거든요. 사실 미국 시장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61선을 현재 지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계속 빠졌는데 오늘도 61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해요. 61선 깨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실망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은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디즈니와 테슬라가 신저가를 경신하는 주가 약세였습니다. 아바타2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기대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쇼박스는 1.5% 하락 출발 효과 예상되고 있고요. CJ, CGV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움직임 가운데서는 K카가 6%의 강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K카에 대해서는 그 중고차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동시효과 특징 어떤 점 짚어보시겠어요? 대부분 보합권이나 뭐 소폭 강세, 소폭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눈에 딱 뜨이는 뭐 그룹핑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보면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0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간밤 미국장에서는 0.5에서 1.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택지표가 부진했고 실적 시즌 진입에 대한 부담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나이키와 페덱스, 21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12월장이 암울한 실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울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점도표 공개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까지 더해지면서 속도를 늦추게 되더라도 오랜 기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주식시장의 계속 할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올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기 반등 가능성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관련한 기대감들 살아있을지 종목별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거래대금 굉장히 부진했고요. 3년 만에 최저치 그리고 최근 투자자 예탁금까지도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 좀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치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년 예산안 통과가 됐는데 방위비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아직 좀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정책 불확실성 커지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움직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4거래일 연속의 하락, 약보합권의 지금 지수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0.28%가 하락한 2345.6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나흘 연속의 하락으로 0.34%, 0.35%가 하락한 714.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수급이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출발도 좀 저조하고 미미합니다. 양대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 쪽의 매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양대 시장 매수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92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94억 원어치의 순매수, 기관이 91억 원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에서 외국인 섬유 의복업종 담고 있습니다.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에 대해서 소폭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전기전자, 화학업종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들 업종 전체적으로 매수하면서 기관의 고른 매수세 업종별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114억 원어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나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117억 원, 6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시장까지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소폭의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익거래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비차익 쪽의 매도가 좀 더 크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66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로 출발합니다. 코스닥에서도 소폭 95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물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지수 하락과 함께 내리는 쪽 살펴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우위에 잡히고 있죠. 0.9%까지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업종 가운데 선두에 서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오늘 써니전자, 삼화전기, LG노텍 등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들이려서 0.7%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 등의 업종 내림세에 띄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에서는 전기가스 업종 눈에 띄고 있는데요. 0.62%의 상승, 이 가운데서 SGC 에너지라는 종목이 4%, 경동도시가스, 한파수혜주가 2%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은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낙폭이 가장 크게 잡히고 있는 것은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유가가 좀 간밤에 상승을 했고 또 2차전지 쪽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요. SK이노베이션 1.5% 하락세를 띠면서 16만 5,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물산,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와 배터리주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란히 1%대 일제히 배터리와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0.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전력의 주가 오늘장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0.7%의 상승 탄력이고요. 금융주 좋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KTNG 같은 배당주까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도 역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케어젠, HLB 같은 바이오주들이 1%에서 3%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LNF 같은 게임주와 배터리주도 역시 1%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젤이 오늘장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0.8%, SM이 강부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최근 엔터주의 흐름 좋았는데요. 3거래일 연속의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탄력은 SM 쪽에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한 지 이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약보합권이고 조금씩 빠지고 있고 이래서 강한 섹터, 특징적인 sek터 찾긴 좀 힘들지만, 사료주들하고 곡물 쪽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사료 쪽에 한일사료가 4%, 또 대주산업이 2%, 고려산업 한탑 다 오르고요. 신송홀딩스도 좀 2%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사료주들 오르고 곡물주들 오르고 이런 때는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제 격화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나타나죠.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벨라루스를 방문을 해서 벨라루스에 참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또 요 며칠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쪽에 공격을 하고 또 러시아 좀 드론 공격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모병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군대에 들어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독려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은 새롭게 다시 또 이제, 군인을 또 동원을 하려는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곡물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큰 반등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런 사료주들, 곡물주들이 오르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쪽에는 이제는, 연속성을 발휘하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이게 데이 트레이딩도 힘들어요. 올라가는 듯 싶어가지고 따라잡았다가, 금방 윗골이 달고 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라가면 오히려 좀 비중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세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주 중에서는 특히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바닥 확인이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현대차도 동참을 하죠. 신저가 어제 기록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1% 넘게 빠지면서 또 현대차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내년도 수출에 대한 전망에서 일단 반도체에 대한 하향이 좀 주도적인데 그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의 또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현대차 경기 침체와 IRA 법안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장 움직임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하락이고요. 0.8%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와 자동차주의 저점 경신 오늘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은 오늘장 특징 어떤 걸 보실까요? 대형주는 전부 다 약세니까 지수 조정받고 있고요. 지금 일부 종목별 업종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 계속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계속 관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받아도 강하게 어떻게 거기서 위로 상승할 여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조금 아래로 더 빠지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억지로 버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까지 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 에브리보, 유일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전부 다 강세인데, 역시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다시 좀 주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3% 가까이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연말 장세에서 지금 특별히 주도주가 없는데 이게 주도주로 나설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강보합 출발을 했다가 현재 움직임, 강보합 출발한 이후 나타나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마드리갈이라는 이 제약사가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 에 대해서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20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지금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한 가지 나오고 있죠. 상한가 들어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라는 종목이고요. 카이노스메드가 오늘 개장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한가 4,97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감기약 관련해서는 좀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3일제약 같은 종목들도 3% 넘는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웹툰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갑니다. 미스터 블루가 지금 2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DNC 미디어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차트 흐름이 가격이 많이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아무래도 웹툰 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이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터 블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따라잡기는 힘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아직까지, 박스권 돌파가 안 된 대원 미디어라든가, 대원 미디어도 지금 이제 웹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유력하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부분. 그리고 DNC 미디어도,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요즘에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슈 바람을 타고, 한 번 더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웹툰주들은 지금 시세가 미스터 블루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완전히 꺾였다라기보다는 이제 키맞추기성 밑에 있는 종목들 또 잡아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핑거스토리 새롭게 지금 상장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애니플래스도 한 번은 더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딩은 접근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눈에 띄었었던 K카가 현재 4거래일 연속의 강세 띄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의 상승폭보다 오늘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장 초반에 13%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9%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의 분석에서 목표 주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기업형 사업자 참여 내년부터 있을 텐데 이것에 따른 수혜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면서 이 K카 종목, 현대차 등 자동차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K카의 주가는 또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은행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제약바이오 쪽에 랠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럼, SCM 생명과학 같은 올 상반기에 상장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16에서 20%까지 또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바이오주의 흐름도 좋게 나오고 있네요. 최현수 전문가님 시장 특징 어떤 거 보시나요? 지금 뭐 특별히 뭐 그룹핑되는 게 없어요. 시장이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그룹핑되는 건 없고,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주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관련주 뭐 계속적으로 아까 뭐 K카라든가 뭐 이런 매수세가 쏠리는 쪽으로만 좀 매수가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매수가 확산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대형주에서 조금 받치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더 관망해 보시고, 저는 하지만은 뭐 오늘도 만약에 뭐 지금 여기 60일선에서 지지가 되고 코스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오늘 지금 현재는 조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한 70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90억, 300억 팔고 있어서 토탈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어제도 오전장에는 이 정도 물량 나왔다가 오후에는 뭐 매도를 조금 축소했거든요. 오후에도 그렇게 돌아가면은 지수는 저는 뭐 기술적 반등 소폭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참여하기보다는 역시 어느 정도 지수가 돌아서는 거 보고, 차트가 돌아서는 거 보고 참여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감하게 행동을 옮기실 분들은 분할매수는 저는 뭐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동차주 약세 속에서도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원물산 같은 종목도 17%, 16%까지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1,164억 원의 시가총액 중소형 종목인데요. 현대차 쪽에 차체 부품을 양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가 재개됐네요. 예, 코스닥의 소형주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세부적인 체크포인트 잡아보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후에 물류망이 마비가 되면서 동방 같은 이런 또 종목이 15%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관련한 종목분들도 강세를 띠고 있고, 또 채팅창에서 쿠팡 관련주와 로봇주를 엮어서 좀 보고 계시는데요. 관련한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류 자동화라든지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좀 데모도 있었고 했는데, 물류 자동화 쪽에 대해서 쿠팡 쪽에서도 투자를 대규모로 합니다. 이런 관련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나요? 예, 그동안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그렇게 뭐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쿠팡 쪽이 일단은 이익이 지금 이제 나는 업체가 됐죠. 그래서 쿠팡 쪽이 그동안에 계속 적자다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은 이쪽이 뭐 쿠팡 관련주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익보다도 오히려 이제 물류 관련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타면서 동방이 지금 상당히 좀 오르고 있고요. 또 쿠팡 관련주로 예전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KCTC라든가 KCTC가 지금 6.7%대 오르고 있고, 뭐 한솔 로지스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형 포장도 예전에 쿠팡 관련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그 로봇주들은 지금 이제 물류 자동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타면서 이제 로봇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은 사실 이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시세를 계속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좀 매도를 좀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단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내년도에 CES도 있고요. 계속해서 로봇주들에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로봇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일 것이다. 왜냐면은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히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하방이 지지가 되고 하지만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서 또 상방이 제한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매수 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주들은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력하고요. SPG 같은 경우에도 출발을 좀 하는 것 같고 또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움직일 폭이 좀 상방에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늘 그렇게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면서 잡아놓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 삼성에서도 나오고 뭐 현대에서도 나오고 이러면서 뉴스들 나오면 또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대응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물류 쪽에 또 차질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쿠팡이 5조 원, 로봇 물류 등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네이버 역시도 물류 경쟁을 위해서 계속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류 경쟁에 따른 수혜주 매수 관점에서 괜찮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글쎄,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뭐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역시 그런 쪽의 관련주들은 철저하게 뭐 단기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 돌아서면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너무 큰 기대가 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오르면은 지금 팔고 조금 그런 게 수익 챙기는 게 낫지 않나. 계속적으로 추세선 보고 일단 5일선 무너지면은 저는 매도 계속 그런 관점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수혜주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뭐 화장품주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별 움직임은 없지만 두 달 연속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류주 쪽에 대한 관심 오늘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FNF는 오늘장 1.4% 상승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이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가운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구먼을 보유하신 분께서 우리 채팅창에 와 계시는데요. 6%의 강세를 띠면서 이런 의류주들 가운데서도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바이오주나 의류주 이런 쪽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오늘장에 관심을 또 크게 받습니다. 의류주에 대해서 또 오늘장 흐름 체크포인트 짚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은 사실 그 의류주의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 좀 오르는데 인디에프는 사실 이제 네옴시티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류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좀 투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엄청나게 무슨 모멘텀을 받아서 간다기보다도 어떤 투기적인 움직임의 뭐 일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구먼을 뭐 투자 의견 물어보셨는데 지금 올라갔다 다시 대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16,000원, 17,000원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의류주들 관련해가지고, 뭐 내일이 이제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고 나이키 쪽에서 가이던스가 괜찮다. 정말로 중국에 대한 기대를 나이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의 의류주들도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의류주들이 거의 잠잠하고 눈치 보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뭐 나이키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의류주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까도 뭐 동일합니다. 의류주는 네. 지금 중국 관련해서 FNF 뭐 이런 쪽에는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OEM 관련 업체 한세시로 영무요. 오늘도 환율 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보면 한 2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에 기댈 게 없으면은 과연 뭐 미국에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도 소비가 안 좋았어요. 향후에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소비 더 줄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과연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는 쪽 아니면은
어떻게 옷 같은 거는, 의류 같은 거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봐가지고 뭐 좋은 소식이 결국에는 뭐 환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없지 않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도 점검을 해봐야죠. 경기의 어떤 좀 둔감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간밤에 미국장에서 마드리갈 제약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 긍정적인 톱라인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250%가량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또 상한가 종목 바이오 쪽에서 한 가지 또 나오고 있죠. 계속 1월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시는데요. 바이오주 체크해 주시죠. 예, 지금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꿈틀꿈틀 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실 그 바이오는 지금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골라볼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매드팩토라든가 또 뭐 NK맥스라든가 올릭스가 또 이번에 또 참가를 하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측에서 기술 수출이 좀 유력하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참가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모더나 쪽에서 지금 항암제 쪽에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항암제 쪽, 우리나라 면역 항암, 표적 항암 쪽 이런 쪽은 또 이제 학회 쪽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또 잡아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 가지고 감기약 쪽이 지난번에 이제 많이 좀 움직였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감기약 쪽에는 지난번 시세가 한번 난 이후에 원료의약품 쪽에가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경보제약도 약간 지금 이제 뭐 조정권에 있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내려면은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조금 좀 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시장의 오늘 체크 포인트는 또 어떤 점을 잡아야 할까요? 환율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은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환율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짚어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로는 1원 50전 상승한 1,304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1,305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301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연말을 맞은 수급 장세 속에서 1,300원 초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유로화 강세에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104.72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301원에 최종 호가됐고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90전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02원 90전보다는 약 1원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미 연준의 긴축 의사로 환율의 상승 압력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의 기축적인 의지 등의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미 연준의 긴축 의사로 환율의 상승 압력은 지속이 되겠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 부진과 22의 긴축 의지 등은 달러와 약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상단과 하단이 모두 제한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모습 보여주었지만 완연한 연말 장세 속에서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1,300원 초반대에선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 그리고 1,290원 후반대에서는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력이 맞부딪히면서 1,300원 초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러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300원 초반대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되겠지만 역시 1,200원 후반대, 1,290원 후반대에서는 하단이 제한이 되면서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억 원 넘어가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시장 오늘 예상 밴드 제시해 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에 나섰고요. 기관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다소 엇갈린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확실히 연말 장세 속에서 수급에 따라서 환율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오늘 1297원에서 130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1,300원 선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환율 시장인데요. 상방 압력이 만만치 않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게 환율 시장의 상방 압력이 되고 있고요. 연준의 긴축 의사 역시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워낙 강세 요인도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지표 부진, 또 ECB의 긴축 의지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원에서 3원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의 체크 포인트 보면서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공 투자 좀 외쳐주세요, 김은 전문가님. 이렇게 개편에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성공 투자. 기원. 네, 아직 잘 안 맞춰지네요. 전략의 체크 포인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관망세가 짙어요. 어제보다 더 테마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제 움직였던 챗봇 테마를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전략 주시죠. 예, 일단 그 S&P 500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아직 단기 저점이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중이고요. 51선 깨졌기 때문에 어제 실망 매물이 또 나왔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지금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미국 시장이 단기 바닥 신호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하락 중이라는 소리고요. 우리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 신호가 나와야 되겠고, 그 신호가 나올 수 있는 단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요번 주는 두 개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두 번째는 PC의 이제 어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가령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더 안 좋게 제시가 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또 흔들려 버릴 수가 있고, 또 PC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PC 요번에 많이 빠졌을 거로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좀 높게 나와 버리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할 수가 없고요. 이번 주는 계속 눈치 보기다. 그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번 주는 눈치 보기성을 좀 관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이제 전략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치만 보다가 또 1월장에 뭔가 테마 강세 나오는 거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실 것 같아요. 매수 늦춰도 괜찮을까요? 모아갈 수 있는 쪽으로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보는 이제 이벤트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CES,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분명히 이제 거기 관련된 종목들 뉴스 찾아보시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여 업체 잡으시면 좋겠고, CS 관련해가지고는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UAM 쪽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메타버스 쪽이, 지금은 제일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어떤 자리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 관련주들, DDR5, 특히 이제 수동부품 쪽에 관련주들, 이렇게는 이제 좀 모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전 체크포인트로 최원주 전문가가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세트랙 아이가 5%까지 탄력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여타 종목들은 좀 저조하고요. 오늘 전략 포인트 어떤 거 주시겠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지수에 대한 전망은 신기수 전문가님이랑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좀 관망 좀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300 근처로 가면은 혹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서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히 지금 움직일 만한
어떤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거기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또 물려버리면 또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조금 현금 있으시면 좀 관망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뭐 가령 예상을 한다면은 뭐 강한 반등이 나올지 소폭 반등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 좀 체크해 보시고 지수 흘러가는 거 너무 뭐 오늘 수익을 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관망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느긋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느긋한 시각을 두 분이 강조해 주시네요. 또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